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랍의 석유 재벌의 딸이자 사우디 왕가와 직접적인 혈연 관계가 있는 여성이 모든 것을 버리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한국인 대학생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그 운명적인 밤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녀는 수조원의 재산과 왕실 결혼을 포기하고 이 한국인 청년을 택했을까요? 오늘은 서울에서 온 파티마 알사우드 그녀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녀는 바로 유명한 사우디아라비아 왕가의 먼 친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티마 알사우드 28살입니다. 아버지는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석유회사의 회장이시고 어머니는 왕가의 먼 친척입니다. 저희 가족이 얼마나 부유하냐고요? 제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제 이름으로 자선재단을 설립하셨어요. 16살 생일 선물로는 500억 원 상당의 호화 별장을 받았고 20살에 런던으로 유학 갈 때는 펜트하우스 아파트를 선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황금세장 같다는 것을 25살이 되어서야 깨달았죠. 2012년 1월 어느 저녁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아버지는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파티마, 내 혼사가 결정되었다. 제 손에 들려있던 금포크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약혼자는 오만 왕가의 셋째 왕자 칼릴이다. 올해 48세이고 이미 2명의 아내가 있다. 너는 그의 세 번째 아내가 될 것이다. 48세, 2명의 아내, 세 번째 아내. 그 말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직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미 아내가 있는 사람과는요. 파티마,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문과 왕가의 결합이다. 거부할 수 없는 영광이야. 그날 밤 저는 방에서 베개를 적시도록 울다가 문득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몰래 보던 한국 드라마들이었습니다. 그 드라마 속 한국 남자들은 항상 여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사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좋아, 한국으로 가는 거야. 다음날 아침 저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제안이 있어요. 무슨 제안이냐? 결혼 전에 한국으로 6개월 정도 유학을 갈 수 있을까요? 한국의 선진 경영 기법을 배우고 싶어요. 돌아와서 칼릴 왕자님의 사업에 도움이 될 거예요. 한국? 왜 하필 한국이냐? 한국은 기술과 혁신이 매우 발달했어요, 아버지. 저는 한국선도 기업들의 경영 지식과 경험을 배우고 싶어요. 요즘 아랍 청년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아버지.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한국대학교 경영대학원 MBA 과정에 합격했어요. 사실 저는 몰래 지원해서 합사란에 합격했던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3개월, 그 이상은 안 된다. 9월에는 돌아와서 결혼 준비를 해야 한다. 4개월은 안 될까요? 한 학기는 마쳐야 해요. 좋다, 4개월. 하지만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해라. 확실히 약속할게요. 비록 제 마음속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요. 2022년 5월, 저는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과외 선생님에게 한국어를 배운 지 꽤 되었지만 아직 유창하지는 않았습니다. 입학 후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어느 저녁 저는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책을 읽다가 배가 고파서 기숙사 근처 편의점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 이건 뭐지? 한국어를 읽을 수는 있었지만 너무 많은 종류의 봉지라면이 있어서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몰랐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뒤를 돌아보니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민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 어떤 게 더 맛있어요? 외국분이세요? 매운 거 잘 드세요? 네, 괜찮아요. 그럼 이거 추천해요. 태국식 똠얌 라면인데 맛있어요. 그는 라면을 고르는 것을 도와주고 뜨거운 물까지 부어주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친절하시네요.
천만에요. 여기 학생이세요? 저도 경영학과 4학년 학생이에요. 저도 경영대학원 MBA 학생이에요. 정말 신기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 라면을 먹으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민준 씨를 만나기 위해 일주일에 3, 4번 그 편의점에 갔습니다. 그는 항상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밝은 미소와 함께 또 오셨네요? 라고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내일 시간 있어요? 제가 학교 구경 시켜줄게요. 숨겨진 맛집도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첫 데이트의 시작이었습니다. 캠퍼스를 걷는 동안 민준 씨는 항상 저를 배려했습니다. 햇볕이 너무 강하죠? 그늘로 가요. 버블티 마시고 싶어요? 아랍 남자들은 절대 그렇게 묻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자가 남자를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점심은 뭐 먹을까요? 종교적인 이유로 못 드시는 음식은 없어요? 저는 약간 놀랐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무슬림이라 돼지고기는 못 먹어요. 그럼 할랄 식당으로 가요. 제가 종로의 맛집을 하나 알아요.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는 전혀 놀라지 않았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무거운 책 더미를 힘들게 들고 있을 때 민준 씨가 달려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디 가세요? 괜찮아요. 무거울 텐데 혼자 들면 힘들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남자가 여자 짐을 들어주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자들은 자신이 산 물건을 스스로 들고 다녀야 하니까요. 또 한 번은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파티마 씨, 목소리가 안 좋네요. 감기 걸렸어요. 조금요. 30분 후 민준 씨가 약 봉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제가 먹을 감기약, 비타민, 생강차를 사왔습니다. 이거 마시면 좀 나아질 거예요. 저는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아랍 남자 같으면 아내가 아프면 잘하고 말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준 씨에 대한 제 마음은 점점 더 깊어졌고 동시에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이제 곧 본국으로 돌아가 결혼해야 하는데 민준 씨를 다치게 하는 건 아닐까? 그때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파티마 씨, 남자친구 있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없어요.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약혼자가 있었으니까요. 그럼 제가 파티마 씨를 좋아해도 될까요? 그 순간 저는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민준 씨, 사실 저는 곧 사우디아라비아로 돌아가 가족이 정해준 사람과 결혼해야 해요. 민준 씨의 얼굴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요. 미안해요. 제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한동안 침묵이 흘렀고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파티마 씨가 한국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제가 파티마 씨를 좋아하면 안 될까요? 한 달쯤 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저는 우산이 없어 도서관에 갇혀 있었습니다. 파티마 씨, 도서관이죠? 제가 우산 가져다 드릴게요. 10분 후 민준 씨가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우산을 쓰고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도착했을 때 저는 민준 씨의 왼쪽 어깨가 흠뻑 젖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한쪽만 젖었어요? 파티마 씨 옷 젖지 않게 하려고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려하는 남자가 있을까? 민준 씨, 저 민준 씨 좋아해요. 하지만 전 돌아가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도 지금만이라도 제 마음을 받아줄 수 있을까요? 빗속에서 우리는 첫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달콤했지만 슬픔으로 가득 찬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간의 데이트 후 저는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민준 씨는 저에게 진심이었지만 저는 제 진짜 신분을 숨기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파티마 씨 가족은 뭐 하세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사업해요. 그래요? 파티마 씨가 한국에 다시 오면 부모님도 저희 부모님과 함께 식사 대접하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거짓말을 해도 괜찮을까?
일주일 후 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준 씨, 우리 할 얘기가 있어요. 카페에서 민준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준 씨, 미안해요. 사실 제가 민준 씨에게 비밀로 했던 것이 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학생이 아니에요. 저는 아랍의 억만장자 가문인 알사우드 가문의 딸이에요. 아버지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세 번째로 큰 석유 회사의 회장이에요. 민준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4개월 후 저는 48세에 이미 2명의 아내가 있는 왕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에서 여러 감정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라움, 배신감, 그리고 슬픔. 왜 이제야 말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저 친구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준 씨가 너무나 친절해서 제가 그만 마음을 줘버렸어요. 민준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파티마 씨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 사람과 결혼하러 돌아갈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가족을 생각하면 아버지는 정말 존경받는 분이에요. 제가 반대하면 분명 큰일이 날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여기서 그만해야 하는 건가요? 민준 씨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민준 씨도 소중하고 가족도 소중하고 그 후 우리는 2, 3일 동안 만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민준 씨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파티마 씨 잠시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올림픽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민준 씨는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만약 파티마 씨가 정말 돌아가야 한다면 저는 그날까지 파티마 씨 곁에 있고 싶어요. 나중에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민준 씨. 하지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파티마 씨는 그 사람과 결혼하기 싫은 거죠? 물론이죠.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늙은 왕자의 세 번째 아내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방법을 찾아봐요.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말아요. 그 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별의 그림자는 항상 우리를 따라다녔습니다. 2달 후 민준 씨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생일에 뭐 하고 싶어요? 저는 그냥 파티마 씨와 함께 있고 싶어요. 생일날 저는 작은 케이크를 들고 그의 자취방으로 찾아갔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소박했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방이었습니다. 벽에는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케이크를 먹고 한국 맥주를 마시며 온갖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파티마 씨, 저 같은 가난한 학생을 만나서 후회 안 해요? 무슨 말이에요? 민준 씨를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남은 시간, 우리 정말 후회 없이 즐겨요. 그날 밤 한국 맥주의 힘을 빌려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가까워졌습니다. 파티마 민준 씨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는 순간 세상은 멈춘 듯 했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아랍 친구들이 들려주었던 신혼 첫날 밤 이야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남편이 거칠고 이기적이었다고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불편해하면 그는 멈추고 괜찮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줘서. 이렇게 다정한 건 처음 느껴봐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가 해치고 싶겠어요? 그 말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준 씨, 저 사우디아라비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 약혼자와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저 민준 씨 사랑해요, 진심으로.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파티마, 기한이 다 됐다. 어서 돌아와.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한국에 남을 거예요.
뭐라고? 네가 돌아오지 않으면 재산 상속에서 널 제외할 거야. 그래도 저는 민준 씨와 함께 있을 거예요. 며칠 후 제 둘째 오빠와 삼촌이 한국에 나타났습니다. 파티마, 정신 차려. 어떻게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남자와 어울릴 수 있어? 오빠, 저는 민준 씨를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왕자랑 결혼하기로 약속하지 않았어? 그때 민준 씨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파티마를 지키겠습니다. 뭐라고? 너는 누구냐? 네, 월급은 우리 집 운전사 월급도 안 될 거다. 오빠는 경멸했지만 민준 씨는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저는 파티마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 후 6개월은 전쟁 같았습니다. 가족의 협박, 회유, 압력이 계속되었습니다. 파티마, 아빠가 내 신용카드 다 막아버렸다. 이제 어떻게 살래? 괜찮아요. 민준 씨와 함께면 돼요. 사실 민준 씨는 3가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물류센터에서, 평일 낮에는 과외를,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미안해요. 저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해서. 미안해할 거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요. 가난해도 행복해요. 민준 씨는 매일 아침 저에게 도시락을 싸주고 제가 좋아하는 붕어빵을 사다 주고 가끔은 집 근처 분식집에서 맛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활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 씨가 큰 결심을 했습니다. 파티마,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갈게요. 뭐라고요? 아버지께 정식으로 허락을 받으러 직접 찾아뵙고 싶어요. 미쳤어. 위험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알아? 그래도 가야 해요. 이렇게 몰래 만나는 생활은 하고 싶지 않아요. 당당하게 인정받고 싶어요. 그리고 민준 씨는 놀라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밤 아랍어, 이슬람 문화, 사우디아라비아 예절을 공부했습니다. 민준 씨,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새벽이시 아랍어 책을 베고 졸고 있는 그를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파티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낮에는 3가지 아르바이트를 뛰고 밤에는 아랍어 학원에 다녔습니다. 주말에는 서울의 이슬람 사원에서 예절을 배웠습니다. 아살라무 알라이쿰. 와, 알라이쿠무 살람. 발음이 정말 많이 좋아졌네요. 이맘님도 그의 열정에 감탄했습니다. 젊은 청년이 저 정도라면 장인어른도 마음을 열겠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민준 씨는 기본적인 아랍어 회화가 가능했고 꾸란의 중요한 구절들도 외울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갈 거야? 위험하면 바로 돌아올 거야. 알겠지? 사랑해, 파티마. 2013년 3월 15일 민준 씨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우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경비병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사전 약속 없이는 출입 불가입니다. 저는 파티마의 남자친구입니다. 회장님께 간절히 만나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농담하지 마십시오. 돌아가세요. 회장님은 그런 이유로 아무나 만나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3월의 사우디아라비아 낮 기온은 40도가 넘었습니다. 첫날 강렬한 햇볕 아래 그의 피부는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둘째 날 입술은 갈라지고 탈수 증세를 보였습니다. 셋째 날 그는 거의 기절 직전이었습니다. 하인들이 몰래 물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기다릴 것입니다. 이 소식은 결국 아버지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그 한국인 청년이 사흘째 우리 집 앞에서 무릎 꿇고 있다고? 셋째 날 밤 아버지는 직접 밖으로 나갔습니다. 네가 그 한국인 청년이냐? 탈수 상태였음에도 민준 씨는 억지로 일어나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살라무 알라이쿰. 저는 민준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동남아시아인이 정확한 아랍어로 인사를 건네는 것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 파티마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민준 씨를 집 안으로 들였고 공식적인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너는 이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 그때 민준 씨는 비스밀라히르 라흐마니르 라힘이라고 읊기 시작했습니다. 꾸란의 첫 구절을 완벽하게 낭독하자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문화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겠지? 민준 씨는 아랍 예절에 맞춰 차를 끓여 올렸습니다. 오른손만을 사용하고 찻잔을 정확한 각도로 기울였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아느냐? 파티마와 결혼하려면 알아야 할 것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네가 우리 집에서 한 달간 살아라. 그동안 내가 너를 지켜보겠다. 민준 씨는 실제로 우리 집에서 한 달을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파즈르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낮에는 아버지와 함께 일하며 사업을 배웠습니다.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식사하며 아랍 문화를 배웠고 특히 라마단 기간에는 모든 것이 더욱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적대적이었던 오빠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축구 한 판 할래? 둘째, 오빠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민준 씨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돕는 것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아랍 남자들은 절대 부엌일을 하지 않으니까요. 까다로운 아버지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청년의 눈은 막다. 파티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보여. 한 달이 거의 끝나갈 무렵 아버지는 마지막 시험을 내렸습니다. 네가 두바이에 우리 회사 지점을 설립할 계획을 세워보아라. 그것은 일주일 안에 해낼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밤샘 작업을 통해 그 계획을 완성했습니다. 베트남 중동 문화 교류를 통한 신시장 진출 전략에 대한 5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였는데 아랍어, 영어, 한국어 3가지 언어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보고서를 다 읽고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민준, 이제부터 날 아버지라고 불러라. 네가 사위가 되어주는 것은 영광이다. 너와 파티마를 허락한다. 민준 씨는 아버지의 두 손을 꼭 잡고 연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파티마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파티마, 성공했어요.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전화를 꽉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안심되기도 해서요. 다음 날 아침 민준 씨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인천공항에서 만나 주변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해냈어, 민준 씨. 고마워. 이제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 더 잘해야지. 일주일 후 아버지에게서 영상 통화가 왔습니다. 민준아, 너희 둘을 허락한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다. 민준 씨는 긴장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째, 양국의 풍습을 존중하는 결혼식을 올려야 한다. 네, 아버지, 물론입니다. 둘째, 파티마가 우리 가문의 딸이라는 자부심을 잃지 않게 해야 한다.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셋째,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네가 재정 지원을 거절했다고 들었다. 내 힘으로 사업을 일구고 싶다고. 그 자부심은 훌륭하다. 하지만 내 딸이 고생하는 것을 볼 수는 없다. 아버지께서 제안하실 것이라도 있으신가요? 네가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문화교류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지? 그럼 초기에 투자를 해주겠다. 하지만 5년 안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해야 한다. 만약 실패하면 파티마는 사우디아라비아로 돌아와 가업을 이어받아야 한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민준 씨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네, 5년 안에 모두 상환하고 해내겠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다. 그 뚝심이 마음에 든다. 2달 후 양가 부모님이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셨고 민준 씨 부모님은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 길 오시느라 힘드셨죠? 두 어머니는 금세 친해졌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한복 입으면 정말 예쁠 텐데
우리 딸도 한국 요리 배우고 싶다고 하네요. 결혼식은 2023년 10월로 정해졌고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각각 한 번씩 치르기로 했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결혼식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새벽 5시부터 미용실에서 준비했습니다. 빨간색 실크 한복에 머리에는 족도리를 쓰니 제가 완전히 한국 신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웨딩홀 문이 열리고 제가 버진로드를 걸어가는 순간 민준 씨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입을 떡 벌리고 저를 바라보았고 저까지 뭉클해졌습니다. 파티마, 정말 예쁘다. 민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객들도 모두 감탄했습니다. 신부 좀 봐. 외국인이 한복 입으니 더 고풍스럽네. 마치 동양에서 온 선녀 같아. 식이 끝난 후 저는 시부모님께 다가갔습니다. 두 분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이제 정말 우리 딸이 되었구나. 시아버지께서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한다. 이제 파티마가 아니라 우리 딸이다. 얼른 손주 안겨다오. 결혼식 피로연은 우리를 위한 특별한 음식으로 준비되었습니다. 한쪽은 한국 음식 뷔페, 다른 한쪽은 할랄 인증을 받은 중동 음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으로 소고기 볶음밥을 맛보고는 감탄했습니다. 알라, 이게 전설의 소고기 볶음밥이냐? 맛이 진하고 정말 맛있구나. 아버지도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고 심지어 월남쌈도 드셨습니다. 베트남 음식 정말 대단하다. 한 달 후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로 가서 다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민준 씨는 이 중요한 날을 위해 아랍어 연습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결혼식 날 그는 금색 자수가 놓인 흰색 토브와 구트라를 쓰고 나타났는데 마치 동양의 왕자 같았습니다. 저는 다이아몬드가 밝힌 노란색 이브닝 드레스에 진주 티아라를 썼습니다. 서약식 때 민준 씨는 아랍어로 또렷한 목소리로 서약을 낭독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민준입니다. 알라 앞에 맹세코 파티마 알사우드를 아내로 맞이하여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녀의 문화와 전통을 함께 지켜나가겠습니다. 어떻게 6개월 만에 한국인이 아랍어를 저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지? 서약 후 아버지는 민준 씨를 안고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진정한 알사우드 가문의 일원이다. 결혼식 피로연에서 아버지는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두 사람에게 선물을 하나 더 주고자 한다.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 최상층에 있는 펜트하우스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주겠다. 민준 씨는 일어나서 공손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만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힘으로 사업을 일구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놀란 표정으로 보다가 크게 웃었습니다. 역시 내가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다. 이렇게 자부심 있는 사위를 두게 되어 자랑스럽다. 한국으로 돌아온 우리는 강남역 근처의 작은 사무실을 빌려 이곳부터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랍 연결고리라는 간판을 달던 날 민준 씨는 말했습니다. 파티마 5년 안에 이 분야에서 우리가 최고가 될 거야. 첫 2달은 힘들었습니다. 고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달에 첫 전화가 왔습니다. 중견 화장품 회사에서 할랄 인증 컨설팅을 받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밤샘 작업을 통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고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우리의 첫 프로젝트는 10억 원 규모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 후 입소문이 났습니다. 저태에 우리는 5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2025년 현재 우리는 아버지에게 빌린 돈을 계속 상환 중이며 이자와 함께 500억 원을 갚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사업 결과를 보고할 때마다 자랑스러워합니다. 잘하고 있다. 5년 안에 다 갚겠구나. 어쩌면 4년 만에 갚을지도. 작년에 태어난 우리 아들 유습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비록 아직 빚을 갚아야 하지만 우리는 매우 행복합니다. 작은 아파트에 살지만 사랑으로 가득하며 우리는 매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한 한국인 청년을 택한 이유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드라마 속 한국 남자도 멋있지만 실제로는 더 멋있답니다.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 놀라운 국제 연애 이야기들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